안녕하십니까. 리더십과 부부 세미나 강사 민승기입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방송에서 만나게 돼서 대단히 기쁜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누구나 일상적으로 고민하면서 또는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제, 어떻게 하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과연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자료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세계적인 연구기관의 자료를 보면은요, 행복한 부부는 불행한 부부보다 무려 연봉 1억 원 이상의 가치를 더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불행한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연봉 1억 이상이 올라가야 그 행복한 부부의 수준에 다다른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전 세계적으로 부부관계에 가장 권위 있고 유명한 가트만 박사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헬스클럽에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보다 부부간에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무려 수명이 4년이나 더 늘어난다라고 하는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손에서 놓을 수는 없겠죠. 저도 올해 26년 차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결혼할 때는 사랑에 눈이 꽂혀 결혼하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부부관계 결혼을 돌아보니까요, 처음에 그 뜨거웠던 사랑만 가지고는 결혼관계,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작은 사랑으로 하지만 사람의 초점을 맞춰야 건강한 그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람의 초점을 맞춘 결혼 부부관계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특별히 우리 한국 가정들이 요즘 흔들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흔들리는 가정 때문에 일터도 흔들리고 있고요.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은 손실을 입고 있다는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 부부 한 쌍이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는 것만 가지고 우리 가정의 기둥이 튼튼해지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 교육에까지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부부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가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큰 틀에서는 두 가지의 아주 핵심적인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배우자라 하더라도 부부 사이에 서로 고맙다는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부부, 고맙다는 말이 많이 일상적으로 표현되는 가정은 분명히 행복하고 건강하거든요. 그런데 고맙다는 말을 하는 데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 담아뒀다가 쑥스러우니까 나중에 해야지.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즉시 고맙다고 느낄 때 표현하시는 겁니다. 여보 고마워. 어색하면요, 땡큐 한마디 하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부부 사이에 이 정도 가지고 뭘 고맙다 그래 당연하지.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도 여보 고마워 표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기분 좋을 때 또 이거 영상 강의 들었으니까 오늘 해야지 한두 번 할 수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또 안 하는 사람으로 변하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서로 부부 사이에 고맙다고 표현하면요, 아이들도 보고 배우고요, 그런 가정의 분위기와 문화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가 되는데 필수적으로 우리가 학습해야 될 대표적인 게 대화법입니다. 저도 20수년을 살다 보니까 부부 사이에 뭐 할 얘기가 없어.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하며 들어보니까요, 이 얘기만 시작했다면 싸움으로 끝난다고 해서 안 하더라고요. 오늘 이 세 가지 팁을 좀 활용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기술적인, 스킬적인 것만 가지고 되지 않고요, 좀 사전에 갖춰야 될 자질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사이에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존중이 뭘까요? 무릎 꿇고 막 이렇게 상대를 떠받드는 것 아닙니다. 몇십 년 살았는데 당신 왜 그 모양이야? 이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죠. 저 사람은 살아보니 저런 특성이 있구나. 그냥 그 사람의 특징을 내 눈높이에 맞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존중이라고 합니다. 이 존중의 베이스가 깔릴 때 말씀드렸던 대화법이 실행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배우자를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다는 것은
내 내면의 자존감이 어느 정도 충분히 준비가 된 사람만이 그 존중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존감 있는 사람이 될까요? 아,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스스로 자기 최면 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은요,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주는 그 누군가가 있으면 정말 그 사람은 자존감 있는 사람이 되지요. 그런 사람이 상대를 존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자존감을 높게 해주는 사람이 누가 내 옆에 있으면 좋을까요? 직장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선 먼저 옆에 있는 배우자가 그런 자존감을 높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요? 서로 배우자끼리 상대방의 존재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 몇십 년을 살면서도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순간 상대방이 다르게 와닿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의미 있는 타인이 두세 명만 있으면 그 인생은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미 있는 타인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나의 배우자가 나에게 의미 있는 타인이 되면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내가 나의 배우자에게 의미 있는 타인으로 다가가는 것이 현명한 사람 아닐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행복한 부부가 되는 몇 가지 비결을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부자가 돼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행복을 만드는데 비결이 멀리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부가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친밀감을 만들어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사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좋은 영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